너무나 춥고 추운 겨울, 여기 북유럽 최상단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는 절체절명의 한 리조트 건물이 다가올 운명에 직감한 듯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던 유럽 최고의 리조트였는데 이젠 부채비제 허덕이며 하루하루 겨우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상승해버린 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 리조트는 추운 겨울에 제대로 된 난방조차 뗄 수 없던 것이었고 결국 손님들이 모두 퇴짜 놓으며 외면했던 것이었죠. 이 리조트는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실패 속에서 전문가들조차 포기하며 결국 폐업해야 할 운명의 절체절명 그 순간 한국에서 가져온 듣도 보도 못한 이 기술이 망해가던 이 리조트를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과연 이 리조트에 무슨 기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그 기술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 건지 정말 믿기지 않는 이 놀라운 실제 사연을 우리 다 함께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 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오로라 리조트를 운영하는 에이나르 요한슨입니다. 3대째 이어온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자 꿈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매일 밤 한숨으로 잠 못 이루는 무거운 멍해가 되어버렸답니다. 지난해보다 6배 넘게 뛰어버린 난방 비용의 금액을 보며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졌어요. 창밖의 온도계는 영하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런 혹한 속에서 난방 비용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고객들을 외면한 채 난방 비용을 대폭 줄인다는 건 곧 리조트의 존립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조차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깊어져만 갔어요. 우리 리조트는 한때 이 지역의 자랑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오로라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었고 객실 예약률은 항상 90%를 웃돌았죠. 특히 우리 리조트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유명했어요. 20년 넘게 한 식구처럼 지낸 직원들, 매년 찾아와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단골 고객들. 그들의 미소가 이곳의 가장 큰 자산이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2년, 3년 전부터였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유럽 전체를 힘들게 했는데 특히 혹한의 땅 우리 아이슬란드에겐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 비상금으로 버텨보려 했죠. 다른 모든 지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모든 절약을 감행했지만 끝없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했어요. 결국 우리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객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숙박비 30% 인상이라는 그 절망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겨울엔 특히 100%를 자랑하던 예약률은 10%대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매일 아침 텅 빈 객실들을 점검하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복도는 이제 적막만이 가득했고 그 침묵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직원들의 이탈이었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이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는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결국 지난달부터는 제 아내와 딸 헬리나 그리고 저까지 단 3명이서 리조트를 운영해야 했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일은 스스로를 벌하는 것 같았어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통장 잔고는 우리 가족의 막막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한계였죠. 더 이상의 대책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 주말 저는 마침내 가족들 앞에서 폐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야만 했어요. 그 순간의 무게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80년 가까이 이어온 가업을 제대해서 접어야 한다는 현실이 마치 거대한 빙하처럼 제 가슴을 꽁꽁 얼려버렸죠. 그렇게 절망이 가장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저는 컴퓨터 앞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메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폐업을 준비하는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그때였어요. 딸 헬리나의 행동이 평소와는 다른 들뜬 목소리로 제 사무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반짝임을 발견했죠. 수개월 만에 처음 보는 제 딸의 활기찬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인터넷 화면에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의 신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난방 시스템이라니 마치 옛날 동화 같았죠. 말이 되나요? 어떻게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나요? 하지만 화면을 넘길수록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며 정말 제 마음속 깊은 어느 곳에서 무언가 피어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 전체를 데워 상당히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한다는 원리 자체가 과학적으로도 놀라웠어요. 현대식 난방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시스템이 혹한의 땅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희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보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압도적인 효율을 바탕으로 열을 관리했는지 엄청난 지혜가 담긴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보물지도를 발견한 것만 같았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온돌의 열 효율이었습니다. 현대식 난방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연료로 더욱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했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난방비 절감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엿보게 된 시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물론 실현 가능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설치 비용 등등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를 선택이었어요. 모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실패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아내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보았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놀라운 지혜였고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들어보지도 못했던 먼 나라 한국의 전통이 우리 가족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더 깊이 검토할수록 한국의 온돌 시스템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특히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따뜻함은 마치 대지의 포근한 품속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리조트를 찾는 고객들도 분명 이 특별한 경험을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면서도 무언가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현대식 온돌은 전통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했더라고요. 온도 조절이 상당히 정교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극강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을 키웠답니다. 일주일간 밤낮 없이 자료를 모으고 명확한 계획을 세웠죠. 매일 밤 리조트의 도면을 펼쳐놓고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때로는 한밤중에 객실을 둘러보며 이미지를 그려보기도 했답니다.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이곳이 따뜻하게 변할 모습을 상상했죠. 마침내 우리는 결단을 내렸어요. 먼 나라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이 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보기로 했답니다. 사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엔 제 손이 무척이나 떨렸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수천 년 전 한국의 선조들이 혹한과 싸우며 발견한 지혜가 먼 미래 아주 먼 나라 북극권의 작은 리조트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했죠. 드디어 아이슬란드를 벗어나 태어나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의 1월은 아이슬란드만큼 춥진 않았지만 영하의 날씨는 여전했죠.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왔기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예약해둔 한옥 스테이로 향했답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막상 한국에 오긴 했는데 머릿속엔 불안한 생각들만 가득했죠. 과연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마지막 자금으로 건너온 이 도전이 헛될까? 이런 걱정들로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난 순간 온몸을 감싸는 상당히 낯설지만 너무나 기분 좋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예상하며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는데 정말 뜻밖의 따스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죠. 그때였어요. 제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심금을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돌바닥인데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한옥 주인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구들이라 불리는 전통 온돌 방식이랍니다. 아궁이에서 한번 지핀 불의 열기가 12시간 넘게 지속된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너무나 큰 탄성이 나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열기의 특성이었습니다. 현대식 난방은 보통 꽤 건조한데 온돌의 경우 자연스러운 온기가 피부 깊숙하게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스며드는 듯 했어요. 마치 대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죠. 제 아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통증 없이 잠들 수 있었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며칠간 우리는 한국의 여러 온돌 방을 직접 찾아다녔어요. 전통 한옥부터 현대식 호텔까지 온도를 적용한 다양한 공간을 경험했죠.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우리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의 지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니 에너지 효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관리는 더욱 편리해졌더군요. 객실마다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리조트 운영에 있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한 전문가와의 만남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그는 우리의 상황을 듣고는 아이슬란드의 환경이 오히려 온돌 시스템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열이 풍부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다는 했거든요.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과 온종일 회의를 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토론을 이어갔죠. 때로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열흘간의 한국 체류는 우리 가족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우리 리조트의 미래를 그렸죠. 차가운 바닥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던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온돌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될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설렜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한옥 주인장과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온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따뜻함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녀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슬란드로의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전통 찻집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였고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희망이었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죠. 드디어 아이슬란드로 복귀했고 부랴부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딘 한국의 온돌이 북극권의 작은 리조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치 공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장인이 지적한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죠. 구들장의 각도가 관건입니다. 선조들의 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과학적 정밀함의 결정체였어요. 구들장의 미세한 각도 차이가 열의 흐름을 결정했고 이는 현대 유체 역학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했죠.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혹한과 지질 구조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설치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기존 배관은 견디지 못했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듯 했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직접 모셔왔던 고령의 온돌 장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옛 선조들은 구들장 아래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이었어요. 알고 보니 전통 온돌은 단순히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공기의 흐름까지 고려한 완벽한 시스템이었더군요. 우리는 즉시 설계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 전통 온돌의 구들장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열전도율이 뛰어난 특수 세라믹으로 구들장을 재현하고 그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을 설계했죠. 이는 한국 전통 온돌의 가운데 비움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이었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이었죠. 기존 난방 시스템 대비 전력 소비량이 무려 75%나 감소했어요. 한국 전통 온돌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 기술과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낸 최고의 기술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죠. 한국 온돌의 진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통 구들장이 가진 원적 외선 방출 효과는 현대인들의 건강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쳤죠.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온돌의 호흡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인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은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죠. 습도 조절은 물론 실내 미세먼지까지 감소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이런 성과는 곧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유럽의 건축학회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을 미래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했고 세계적인 환경 단체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죠. 한국 전통 온돌의 지혜가 21세기 친환경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의 온돌 장인들이 우리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구나. 그들의 말씀에 제 가슴이 너무나도 뭉클해졌죠. 드디어 다시 한번 일어서며 본격적인 리조트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 로비에 앉아 예약 현황을 확인하던 저는 제 눈에서 눈물이 뜨겁게 흐르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바로 객실 점유율 98%.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작년 이맘때 10%대였던 예약률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한 후 우리 리조트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초반에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죠. 하지만 온돌방을 경험한 손님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약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15년째 우리 리조트를 찾아오시는 알래스카의 한 노부부는 바닥의 온기를 느끼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이제야 진정한 따뜻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맴돕니다. 유럽의 유명 여행 잡지에서 우리 리조트를 혁신적인 친환경 숙박시설로 소개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답니다. 차가운 대지에 피어난 따뜻한 기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전 유럽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대한민국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전통적 가치가 만들어낸 시너지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했었거든요. 우리 리조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값진 것은 손님들의 만족도였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죠. 습도 조절과 원적 외선 효과는 우리 리조트만의 너무나도 특별한 장점이 되었답니다. 떠나갔던 기존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떠났던 이들이 새로운 소식을 듣고 복귀를 요청했던 것이었죠. 20년 넘게 함께했던 마리아가 돌아왔을 때는 마치 오랜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뻤답니다. 더욱 특별했던 건 우리 가족의 변화였어요. 위기의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제 딸 헬리나는 이제 우리 리조트 운영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고, 아내는 한국의 전통차를 지속 공부하면서 손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온돌의 성공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서 우리는 이제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죠. 아이슬란드 내 2호점 건설 계획도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건축 요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의 문화재청 관계자들이었죠. 그들은 우리 리조트를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작은 시도였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리조트를 둘러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따뜻한 바닥을 밟을 때마다 천년의 지혜가 전해주는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어요. 너무나 큰 위기의 순간에 발견한 작은 희망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죠. 아버지의 영전에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꿈이 이제 더 큰 꿈으로 자라났어요. 그날 밤 유난히 찬란했던 오로라가 아버지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온돌이 전해준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작은 리조트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언젠가는 전 세계에 따뜻한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제 딸 헬리나가 저에게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아빠,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따뜻함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말처럼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오로라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그 빛이 다르게 느껴져요.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빛이 아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는 따뜻한 빛으로 보입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도전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전해준 새로운 희망.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